안녕하십니까. 저스트웨 저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부동산은 사실상 장기적으로는 하방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거는 수도권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번 영상에 한번 담아 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랑 무주택자랑 심리적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이에요. 왜냐? 지금 집을 안 사면은 내가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 그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계속 정말 비이상적으로 상승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규제를 막 묶어놓지 않는 곳은 너무 많이 상승을 하는 곳도 있어요. 특히 광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다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누가 봐도 광교는 거품이에요. 이상하잖아. 아니, 광교보다 판교가 먼저 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 지금 우선 이 수도권 값 아파트도 지역 따라서 좀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규제가 이번에 다 이제 묶이고 난 다음부터 뭐 좀 어떤 식으로 이제 흐르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다시 영상으로 담을 거지만, 우선 지금 수도권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요거 한번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도권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다주택자 억제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건 다 아시죠? 예. 지금 그래서 결국 뭐예요? 똘똘한 한 채로 유도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정부가 다주택자를 우선 부동산 급등 원인인 투기꾼으로 설정을 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2주택 이상, 2개 주택 이상 가지고 있으면 세금 등 불이익이 많아지니까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은 지방 집을 모두 정리하고 서울에 똘똘한 한 채만 남겨두거나 지방 집을 정리한 자금으로 서울 집을 매수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 아파트 값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도 계속 요 정책 때문에. 그 결과 지방 아파트 값은 완전히 지금 폭락하고 있죠. 아니, 폭락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아무튼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 집값만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어떤 이제 지인 중에서 한 분도 말 그대로 강원도 같은 그 지방 같은 데로 이제 귀농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정책 때문에 서울에도 집을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정책 때문에 이 주택으로 불이익을 받으니까 강원도 같은 그런 지방 집을 매도하시고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가 있어요. 예,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정치인들도 그 정치인들 사이에 이주택자 이상 정치인들이 여론의 관심을 받고 막 물매를 맞고 있으니까 부랴부랴 어디 매도했어요? 세종시에 있는 거 가장 많이 매도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 집은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웃지 못할 해프닝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조차 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부터 지금 서울집 안 파는데 누가 지금 서울집을 팔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방은 떨어지고 있고 서울집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서울이나 수도권.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 공급 억제 정책, 이제 공급을 축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늘리면은 실제적으로 뭐 부동산 값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공급을 늘리고 있지 않고 있죠.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서울 아파트의 대기 수요가 정말 많아요. 예. 자, 우선 서울 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도 대기 수요예요. 또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모두 서울 아파트의 대기 수요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서울이 직장이니까 갈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경기도에 있는 집을 팔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상당히 크지만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이미 택지 개발이 가능한 곳은 모두 개발했고, 그린벨트를 풀지 않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규모 공급이 어려운 거죠. 자, 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을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공급을 좀 어렵게 하고 있죠. 서울시만 해도 마찬가지죠. 예. 서울시장도 좀 그린벨트 잘 안 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서 초기 재건축 단지 속도를 늦추고 있어요. 예. 이미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등 정책적으로 신규 분양을 어렵게 하고 있고요. 이건 뭐 뉴스에서도 매번 뭐 나오는 얘기죠. 자, 근데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그에 따라오지 못하니까 가격 상승은 당연한 거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서울 신축 아파트들 가격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30대, 40대, 아직은 회사 다니면서 여력 있는 사람들. 어차피 분양은 가능성이, 그냥 제가 말하는 거지. 청약이라든가 신규 분양 같은 거. 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높은 가격이라도 기존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를 유도한 정책도 결국 공급 축소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7년 안에 매도하면 세금을 낸다 하고 그 대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또 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안에 매도하면 세금 낸다고 하니까 대다수 임대사업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매물을 시장에다 내놓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유동성이 넘치는데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금리는 계속 낮추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제3신도시를 지정하면서 토지 보상금도 시장에 풀리고 있죠. 자, 이렇게 많은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주식시장은 벌써 몇 년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불황으로 투자할 만한 곳은 별로 없다는 거죠. 특히 조선이나 자동차 이런 업황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지방 경기가 심각해지니까 지방 자산가들이 지금 발빠르게 지방 자산을 정리하고 서울로 돈을 유입시키고 있는 그러니까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합니다.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 아파트가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해질수록 돈이 더욱더 어디로 가겠어요? 서울로 몰리는 현상으로 가정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불안한 30대가 시장에 주축을 하고 있어요. 자,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2019년도 마용성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주축이 30대, 40대죠. 그리고 한참 돈을 벌어야 할 시기에 있는 30대가 왜 부동산 매수에 주축이 된 것일까?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017년도, 2018년도에도 기회가 많았어요. 그때 가격도 쌌고. 근데 왜 하필 가격이 지금 폭등한 상태에서 2019년도에 왜 매수를 할까? 이거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2017년부터 시작한 급상승기 거치면서 집을 사는 30대와 집을 사지 않는 30대의 자산 격차가 지금 현재 매우 많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졌죠, 지금.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나서 술자리 같은 거에서 얘기하는 거 다 뭐예요? 부동산 얘기예요. 직장 내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집을 갖고 있다, 집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에 대한 자산 격차가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실제로 뭐 심리적인 그런 격차가 굉장히 많이 그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차이가 너무 많이 크죠. 뭐 하늘과 땅 차이나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집을 산 친구 앞에서 집이 없는 친구가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때 1년 연봉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 바라보면서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대가 결국 이제 추격 매수 해갖고 뭐 결국 이제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상승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집을 안 사면은 문제가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사는 아파트들이 대체적으로 수도권에 몰려 있죠. 완전 서울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 30대가 2008년도 금융 위기 같은 하락 시장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 요거도 지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위험 지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격 매수를 할 때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금융위기 같은 거, IMF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30대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딱 보면은 계속 상승만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에 대한 공포심이 적기 때문에 계속 추격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도권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할지 몰라도 그 거품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집을 산다고 할 때 청약을 노려보시는 거 그거 좋고, 만약에 좀 약간 기다려 보시고 난 다음에 청약에서 이제 뭐 물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포기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회사에서 또 이제 청약을 포기하시는 분 그
그 아파트 같은 경우를 매매해갖고 자기가 이제 또 회사 보유분으로 또 시장에 내놓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사실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약간 기다리시면은 제 생각으로 아예 지금 집을 사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 1, 2년 정도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그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방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선 뭐 인구 뭐 저출산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 지금 현재 원동력이 없어요. 예. 왜냐면 코로나라든가 뭐 지금 질병 같은 걸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막 살아나거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약간 지금 산다 생각하시면 한 2, 3년 정도만 좀 기다려주면 어떨까. 그리고 난 다음에 경매 노려볼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그때 되면 금매에 나오는 거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신도시 중에서 지금 현재 이제 뭐 판교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이 지금 넘었으니까 원금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된 거고, 광교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정도 지나면은 말 그대로 지금 또 원금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 됐을 때 현역이 있지 않고 또 돈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융자를 많이 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경매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2, 3년 정도만 지나도 최소한 수도권 중에서 그래도 네임드는 좀 약간 그래도 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좀 약간 수월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지금 추경매수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이라든가 뭐 진짜 말 그대로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뭐 확실하게 이제 변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지하철이 들어간다 해도 그게 지하철 구획이 있는 거랑 1년 안에 삽을 떼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예. 뭐 요즘 그렇잖아요. 신도시 뭐 구획했을 때 여기에 이제 뭐 지하철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하철이 10년 동안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판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년 동안 안에다가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살짝 삽을 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판교가 약간 이제 가격이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좀 약간 제가 확실하게 좀 약간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약간 영상을 좀 제작해 볼 예정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 안에 삽뜨지 않는 곳은 그 좀 약간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세권 중에서 삽뜰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한번 노려 보시면은 좀 그래도 지금 집을 산다 그러면 그런 거 한번 노려 보시면 좋고, 그리고 빚 없이 자기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빚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면 또 괜찮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80%는 아파트에 투자를 해도 20% 정도는 좀 약간 여유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막 급락을 하고 뭐 급등을 하고 그래도 뭐 딱히 이렇게 막 의연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곳을 위주로 사신다면 그런 거 사시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2, 3년 정도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대세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뭐 수도권 아파트가 계속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영상 제작해 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하루에 한 가지씩은 저스트 왜 저스트입니다.